네, 사춘기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 해보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 1등이 되라고 했니? 중간만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이, 뭐, 남들 사는 것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남들만큼은 좀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보통 많이 하시죠. 아이가 이제 공부를 놓기 시작한다거나 좀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경우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을 뭐 누가 1등이 되라고 했니? 여기까지는 했지만 예,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중간이 싫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에서건 좀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저도 평범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이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두각을 꼭 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예전부터 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좀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뚜렷한 무슨 성과를 나타내 보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들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 대신에 너만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면,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고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들이 조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는 있어요. 모두가 가는 길에서는 뭐 10등, 15등, 그것도 뭐 잘한 건데, 우리가 워낙에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니면 꼴등에서 몇 번째를 한다든지,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다 저마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의 향방이 갈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남들이 가는, 또 모두가 가는 그 넓은 길에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예, 뭔가 자기만의 어떤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인생살이가 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의대에 갔다고 해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교육 채널에서 스카이 하지만 스카이에 갔다고 모든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아마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뭐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최상위권에 속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을 좀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장기 베스트셀러인 책의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정답도 꼭 아니고요.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남들과는 좀 다르게 표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 때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르게 사는 것이 제 삶의 모토 같은 것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것이 어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심리학의 실험에서도 유명한 실험 중에 동조 실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권력 실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남들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갈 수 있기가 쉽지 않은 존재이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A를 말하는데 혼자 B를 아무리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도 이거 뭐 애들이 다 답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내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용기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 용기라는 이 추상적 명사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혹은 남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기 내어서 드러내서 해결을 하고자 이것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장의 어떤 끈이 잡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권력 실험 있잖아요. 권력이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 권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양심과 어긋난 반인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예, 이것이 또 요즘 세태 속에서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만 자기의 목소리를 내거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익명성이 보장된 댓글 문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익명성 속에서 때로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공격적인 댓글을 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서조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댓글 문화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무조건 나의 생각을 내어주는 그런 동인으로서 그 댓글들이 작용을 한다면 그것처럼 또 위험한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역사상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사건들의 중심에는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들, 비합리적인 사고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간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가 집권을 했다가 다시 진보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진보에 또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다시 한번 보수에게 권력이 넘겨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좀 동요가 될 때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군가에게 무조건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뭐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산다라는 것이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명조끼만 믿고 남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과격한 어떤 폭력 시위에 가담을 했다가 뭔가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고 주변을 보고 자신의 이성을 내어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그 한때의 유행이라든지 집단적인 사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적으로 자주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이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남들의 시선에 너무나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는 자율성이 제대로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그 예전에 수년 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 열릴 때 2018년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한동안 롱패딩이 유행을 했었어요. 아마 다들 기억하시고 집에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 저는 아이한테 숏패딩을 사줬었어요. 키가 작은 친구들은 숏패딩이 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이제 숏패딩을 사줬었는데, 뭐 친구들이 너나 없이 다 롱패딩을 입으니까 자기도 롱패딩을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너한테는 이제 숏패딩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뭐 나만 빼고 다 입어 이렇게 당시에 어리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단순히 유행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또 사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가족에서는
좀 이 말을 연습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니어 스쿨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because,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아이가 남들이 다 입어서가 아니라 내가 롱패딩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제 기억에 학교의 난방이 그때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방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고장이 났다고 했나? 뭐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숏패딩을 입으면 다리 쪽이 너무 춥기 때문에 롱패딩을 사야 한다.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그거는 필요한 거 맞네 라는 생각을 하고 롱패딩을 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대세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어른들도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아이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실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놀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